신분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속물은 독립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한다. 따라서 언론의 분위기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해버리는데 그 수준은 위험할 정도다. 세커리는 영국인이 높은 지위와 귀족 계급에 매달리는 원인이 궁극적으로 신문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매일 자귀가 있는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고 역설을 하는데, 이는 결국 자귀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역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세커리가 특히 걱정했던 것은 신문의 궁정란으로 여기에서는 정중한 태도로 상류사회 사람들의 파티, 휴가, 생일, 죽음을 다루었다. 속물에 관한 책이 출간된 달인 1848년 10월의 며칠간 모닝포스트의 궁정란을 보면 브로엄 경이 브로엄홀에서 사냥 파티를 열었다는 기사, 애그니스 더프 여사가 에든버러에서 출산할 날이 다가왔고 조지너 페이큰햄이 버글리 경과 결혼했다는 기사, 신부는 레이스 주름 장식과 코르사주 몽탕을 갖춘 우아한 하얀 세틴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가 예뻐 보였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등이 눈에 띈다. 이런 가짜는 기사들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속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커리는 말한다. 속물 근성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신문을 타도하라. 세커리의 생각대로 신문들이 애그니스 여사와 그 후계자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대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더 초점을 맞추어만 준다면 지위에 대한 불만 또한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다 보면 결국은 두려움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오만 뒤에는 공포가 숨어있다.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기를 쓴다. 두려움은 세대를 따라 전해진다. 모든 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패턴이지만 속물도 속물을 낳는다. 나이든 세대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것이 곧 재앙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준다. 자신의 후손이 낮은 지위가 곧 무가치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고 또 높은 지위가 곧 훌륭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감정적 토대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스파이서 월콕스 집안 사람들이 가네요 엄마. 1892년 펀치에 실린 만화에서 봄날 아침에 하이드 파크를 걷던 딸은 어머니에게 소리친다.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안 되지 얘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우리를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란다. 엄마가 이런 발언을 통해 드러낸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녀가 스파이스 월콕스 집안 사람들에게 앞으로 좀 더 원숙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시작된 속물 근성의 순환은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속물적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도 힘들다. 이 병은 애초에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속물 근성에 분개했다고 해서 그 뒤에 점차 스스로 속물이 되어가지 말란 법도 없다. 거만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에 두드러지는 집단의 속물 근성은 모든 사람을 사회적 야심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야심을 못마땅해 하다가도 어느새 그것이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수단인 양 쫓아다니게 된다. 그런 행동은 두려움에서 존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멸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지위의 상징들을 다급하게 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즉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니거나 호사스러운 장식물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천박한 가구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그 다수는 런던의 잭슨 앤드 그레이엄이라는 회사의 작품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화려한 가구는 가지를 잘라낸 떡갈나무를 깎아 만든 장으로 이 장은 포도를 따는 소년들의 상, 여상주 둘, 조각한 벽기둥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장의 핵심은 높이가 60cm에 이르는 금박을 입힌 웅장한 황소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산 사람을 조롱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종류의 가구를 만들고 소비한 큰 맥락을 살피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구를 산 사람을 비웃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식장을 구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보람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 그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화려한 장식을 과시한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 사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역사는 남들의 경멸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텅 빈 선반에 엄청난 것들을 전시하려 했던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례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다.